새벽 5시 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릅니다. 수원 다세대 주택 2층 부엌에서 고은자는 숟가락으로 밥 아래 익은 정도를 확인합니다. 딱 맞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베란다에서 들려옵니다. 어젯밤 지영이 써놓은 메모대로 빨래 온도는 60도, 색깔별 분리 세탁입니다. 은자는 메모를 다시 읽어봅니다. 저녁 6시 정각 준비. 아이 도시락 김치 적게, 브로콜리 많이. 글씨가 또박또박합니다. 지시문 같습니다. 도마 위에서 단무지를 써는 칼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은자의 손은 익숙합니다. 25에 시집와서 47년을 이 일을 해왔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뛰던 시절까지 칼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엄마, 물 좀 주세요. 2층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은자는 컵에 물을 따라 계단을 오릅니다.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작년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여기 있다. 민재는 물을 받으며 시계를 봅니다. 오늘 늦지 마세요. 지영이가 회식이거든요. 알겠다. 민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은자는 잠시 복도에 서 있습니다. 이 집을 샀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20년 전 분식집과 가사일로 모은 돈을 보태고 대출을 받아 샀습니다. 등기권리증에는 고은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집주인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은자는 엄마도 할머니도 아닙니다. 담당자입니다. 아침 담당, 저녁 담당, 빨래 담당, 청소 담당. 메모지 곳곳에 적힌 건 은자의 이름이 아니라 할 일들입니다. 부엌으로 내려와 도시락을 싸기 시작합니다. 밥을 깔고 반찬을 놓고 뚜껑을 덮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작은 통에 따로 담습니다. 베란다에서 세탁기가 멈춥니다. 은자는 젖은 빨래를 꺼내 널기 시작합니다. 지영의 블라우스, 민재의 와이셔츠, 서연이의 체육복. 각각의 옷에는 각각의 주인이 있습니다. 은자의 옷은 제일 마지막에 빨았습니다. 가장 낡고 색이 바랜 것들입니다. 할머니, 우유 어디 있어요? 서연이가 부엌으로 내려옵니다.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냉장고 문짝에 있다. 아, 맞다. 할머니, 오늘 학원 끝나고 바로 집에 올 거예요. 그래. 간식 뭐 해놓을까? 떡볶이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은자도 따라 웃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할머니입니다. 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정장을 입고 화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어머님, 오늘 서연이 학원 마치면 7시쯤 될 거예요. 간식 준비해 주시고요. 알겠다. 참 내일은 빨래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운동복들이랑 이불 커버도요. 지영이 말하며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냅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갈게요. 민재는 아직 안 내려왔네. 지영이 현관으로 나가며 구두 소리가 계단에 울립니다. 은자는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관절이 더 뻣뻣해집니다. 오전 10시 집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나간 집에서 은자는 혼자입니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이불을 갭니다. 매일 같은 일입니다. 점심때 민재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오늘 저녁 6시까지는 준비 완료해주세요. 알았어. 지영이 늦을 것 같다고 하니까 서연이 간식도 챙겨주시고요. 응. 전화를 끊고 은자는 무릎을 주물러 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비명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똑같은 다세대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나 비슷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된장찌개, 빨래, 세제, 바닥 왁스. 은자는 가끔 묻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이름으로 존재하는가? 엄마? 할머니? 아니면 그냥 담당자? 부엌 창문 너머로 오후 해가 기울어 갑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은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엽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시작됩니다. 무릎에서 올라오는 통증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마치 무언가 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진 지 한 달째, 은자는 병원을 찾습니다.
정형외과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립니다. 67번. 앞에 아직 12명이 남았습니다. 고은자님. 진료실로 들어가 엑스레이 결과를 듣습니다. 의사가 필름을 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권합니다. 수술이요? 네. 이 정도면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요. 의사가 수술 설명서를 건넵니다. 글자들이 빼곡합니다. 전신마취, 입원 기간, 재활치료. 낯선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보통 일주일 정도요. 그런데 보호자분은 어떻게 되세요? 간호사가 묻습니다. 은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들이 있긴 한데 수술 당일에는 보호자가 꼭 필요해요. 동의서 작성이나 응급 상황 대응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은자는 공허한 미소를 짓습니다. 보호자. 자신이 평생 누군가의 보호자였는데 정작 자신의 보호자는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재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나야. 병원 다녀왔는데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요? 갑자기 왜요? 무릎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인공관절 수술이래. 전화 너머로 민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언제 하시게요? 다음 주 화요일에 잡을 수 있다는데 화요일이요. 그날 저녁은 어떻게 하지? 은자는 전화기를 꽉 쥡니다. 첫 번째 걱정이 저녁 준비입니다. 입원하는 거니까 당분간은 지영이가 해야지. 지영이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매일 야근인데. 참, 서연이 도시락은요? 그것도 지영이가 해야지. 나도 환자야.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수술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민재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은자가 듣기에는 다른 종류의 걱정 같습니다. 보험 되는 걸로 하면 많이 안 나올 거야. 다행이네요. 그럼 수술 날짜 확정되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은자는 부엌에 앉습니다. 저녁 6시가 가까워집니다. 평소 같으면 지금쯤 국물을 끓이고 있을 시간입니다. 수술 당일 은자는 새벽부터 준비합니다. 가방에는 며칠치 속옷과 세면용품만 들어 있습니다. 민재와 지영이가 함께 병원에 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요즘 수술 기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지영이 말하지만 표정은 어둡습니다. 새벽부터 서연이 도시락을 싸느라 고생했을 모습이 보입니다. 수술실 앞에서 민재가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보호자 서명은 여기요. 간호사가 가리킨 곳에 민재가 이름을 씁니다. 은자는 그 글씨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몸에 관한 결정인데 다른 사람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세요. 수술실로 향하는 은자의 등을 민재와 지영이가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보다 안도가 더 커 보입니다. 당분간 집안일 걱정을 덜었다는 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은자는 옆 침대를 봅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자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딸로 보이는 사람이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엄마 아픈 곳 없어요? 괜찮다. 당연한 거죠. 은자는 그 모습을 의식적으로 보지 않기로 합니다. 자신의 침대 위 천장만 바라봅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습니다. 민재는 수술 다음 날 잠깐 들렀다가 회사에 갑니다. 지영이는 사흘째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서연이가 학교 끝나고 한 번 와서 과자를 놓고 갔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와서 집에 와요. 그럴게. 하지만 서연이의 눈에서도 불안함이 보입니다. 집에서 엄마가 매일 짜증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퇴원 전날 밤 은자는 병실 창문 밖을 봅니다.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환자 곁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실은 조용합니다. 퇴원 다음 날 아침 지영이가 전화를 겁니다.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나요? 아직 불편하지만 괜찮아. 다행이에요. 반찬 정도는 가능하시죠? 서연이가 도시락 반찬이 없어서 계속 편의점 김밥만 사 먹고 있어요. 은자는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을 줍니다. 아직 다리가 불편한데. 간단한 것만요. 계란말이라든지. 알겠어. 전화를 끊고 은자는 부엌으로 갑니다.
걸음걸이가 어색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일주일 동안 비워진 냉장고에는 김치와 계란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립니다. 서 있기가 힘들어 의자를 끌어다 앉아서 요리합니다. 계란이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은자는 생각합니다.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돌봄 장치였구나. 고장나면 수리하고 다시 작동시키는, 감정이나 필요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기능만 하면 되는. 그날 저녁 민재가 집에 돌아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죠? 아직 무리하면 안 된대.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해주세요. 지영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은자는 민재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지만 걱정의 대상이 자신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다음 주에 가족여행 가기로 했어요. 어디로? 제주도요. 서연이가 계속 가자고 해서. 언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요. 엄마는 무릎도 안 좋으니까 집에서 쉬세요. 가족여행에서 은자는 제외입니다. 불편할 것 같으니까. 무릎이 아프니까. 그래. 은자는 짧게 대답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잠들지 못합니다. 인공관절이 들어간 무릎이 묵직합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것은 마음입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필요할 때만 작동하면 되는 장치, 아플 때는 빠르게 수리하고 불편하면 배제하면 되는. 창밖으로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곧 누군가 일어날 것이고 아침을 차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은자는 무릎을 만져봅니다. 새로운 관절이 들어갔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달라져야 합니다. 가족여행 떠나는 날 아침, 은자는 현관에서 가방을 나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문턱을 넘어가는 소리, 서연이의 웃음소리, 지영이가 택시를 부르는 목소리. 할머니 다녀올게요. 서연이가 잠깐 들러 인사합니다. 며칠 만에 보는 환한 얼굴입니다. 잘 다녀와라. 할머니도 무릎 아프지 않게 조심해요. 현관문이 닫힙니다. 집이 고요해집니다. 은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도 라디오를 틀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함 속에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부엌에 가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냉장고에서 우유 하나를 꺼내 마십니다. 이틀째 민재가 제주도에서 전화를 겁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뭐 드시고 있어요? 적당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월요일 저녁에 들어가요. 알았어. 짧은 통화입니다. 안부보다는 의무에 가까운 전화입니다. 은자는 밥하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이웃집에서는 삼겹살 굽는 냄새가 납니다. 가족들이 모여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셋째 날 저녁 은자는 안방 서랍을 엽니다. 제일 아래 칸에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봉투입니다. 등기권리증. 봉투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놓습니다. 봉인을 뜯고 서류를 꺼냅니다. 고은자. 자신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분식집에서 번 돈, 남의 집 청소하며 모은 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마련한 돈으로 산 집입니다. 민재가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내어준 집입니다. 잠깐만 빌려달라던 게 20년이 넘었네. 혼잣말입니다. 목소리가 거실에 울립니다. 다음 날 오전 은자는 처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버스를 타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갑니다. 걸음이 어색하지만 걸을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중개사가 인사합니다. 40대 남자입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어디 집이신지요? 은자는 주소를 알려줍니다. 중개사가 컴퓨터를 켭니다. 이 동네면 시세가 괜찮은 편인데요. 언제쯤 매매하실 예정이세요? 빨리요. 금매로 해도 괜찮아요. 급하게 파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 사정으로. 중개사가 등기권리증을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관리 잘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중에 현장 보러 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은자는 창밖을 봅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떠날 것들처럼. 일주일 후 매매 계약이 성사됩니다. 금매 조건이었지만 생각보다 좋은 값에 나갑니다. 계약금을 받는 순간 은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해방감 같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물건만 추립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반지 하나, 박스 4개면 충분합니다. 거실 장롱도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오신 오래된 장입니다. 그것만 빼면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은자는 자신의 짐을 보며 깨닫습니다. 47년 동안 살면서 이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것입니다. 가구도, 그릇도, 심지어 냉장고 속 반찬까지도. 짐의 적음이 곧 자기 부정의 연대기였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였고 자신은 나중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월요일 저녁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왔어요. 서연이가 선물 봉지를 들고 들어옵니다. 할머니 이거 제주도 초콜릿이에요. 고마워. 민재와 지영이가 무거운 가방을 끌고 들어옵니다. 피곤한 표정입니다. 엄마 잘 계셨어요? 응, 오늘은 피곤하니까 라면으로 해결하고 내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할게요. 지영이 말합니다. 당연한 듯이. 은자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박스들을 바라봅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앉아봐. 은자가 말합니다. 뭐요? 민재가 묻습니다. 다 앉아봐. 할 말이 있어. 가족들이 소파에 앉습니다. 서연이는 아직 여행 가방을 정리하느라 정신없어 보입니다. 내일 통영으로 이사가. 은자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지영이 먼저 묻습니다. 이사, 통영으로. 갑자기 왜요? 민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집을 팔았어. 집을요? 이번에는 지영이가 일어서며 소리칩니다. 어머님, 저희와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내 집인데 왜 상의를 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짜로 살게 해줬지. 민재가 끼어듭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다시 생각해 보시죠. 벌써 계약했어. 계약을 취소하시든지. 싫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서연이는 어떻게 하고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서연이가 무서운 듯 엄마 옆으로 다가갑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님 너무하세요. 너무한 건 누구야? 은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나는 평생 너희 담당자였어. 아침 담당, 저녁 담당, 빨래 담당. 아플 때도 빨리 나아서 다시 담당자가 되어야 했고,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아까도 그랬잖아. 내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하라고. 민재가 끼어듭니다. 엄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가족여행에 왜 나만 빼놨어? 거실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건 엄마 무릎이 불편하실까봐. 핑계야. 불편한 건 너희였어. 은자는 일어서서 박스를 가리킵니다. 이게 내 전부야. 47년 살면서 박스 4개와 장 하나. 나머지는 모두 너희 것이었어. 엄마. 혼란은 오래전부터 시작됐어. 사람이 가구가 됐을 때부터. 민재와 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서연이만 작은 소리로 옵니다. 은자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내일 통영 가는 버스표가 서랍에 들어 있습니다. 오전 10시 차입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깊어갑니다. 마지막 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은자는 잠들지 못한 채 일어납니다. 오늘 통영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부엌에서 마지막 차 한 잔을 끓입니다. 밤새 조용했던 집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민재가 부엌으로 내려옵니다. 눈이 부어 있습니다. 어젯밤 잠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엄마. 응. 정말 가실 거예요. 은자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음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없어. 민재가 의자에 앉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엽니다. 엄마가 이런 기분이었는지 몰랐어요. 은자가 민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정말 엄마를 그렇게 대했나요? 스스로 생각해봐. 민재는 고개를 숙입니다.
집 한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은자는 예상했던 질문입니다. 하지만 민재의 목소리에는 어젯밤과 다른 것이 섞여 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산 집, 내 노년이야. 그렇죠. 통영의 작은 집 사고 나머지는 내 시간에 쓸 거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죠? 각자 책임져야지. 이제 어른들이잖아. 지영이가 계단을 내려옵니다. 어젯밤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어머님, 응, 죄송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작습니다. 뭐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엔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이었는데 도움이 당연함이 됐지. 어머님을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냥 지영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제 알면 됐어. 은자는 일어서서 박스를 확인합니다. 이사짐센터가 오전 9시에 올 예정입니다. 어머님 통영에서 연락은 하실 거예요. 지영이 묻습니다. 가끔. 서연이가 많이 속상해요. 서연이는 죄가 없어. 가끔 보러 갈게. 민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연이 일은 너희가 책임져야 해. 나한테 맡기려 하지 말고. 네.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도착합니다. 박스 4개와 장 하나를 트럭에 싣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서연이가 학교 가기 전에 인사를 합니다. 할머니 진짜 가요? 응, 언제 와요? 가끔 보러 갈게. 약속? 서연이가 안깁니다. 은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도시락은 누가 싸줘요? 엄마가 해주실 거야. 엄마는 잘 못하는데. 배우시겠지. 서연이가 학교로 떠나고 은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봅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리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큽니다. 가계부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적습니다. 지출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씁니다. 첫 번째 선택 떠나기. 오전 10시 버스에 오릅니다. 민재와 지영이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엄마 몸 조심하세요. 너희도. 아프시면 연락하세요. 응. 버스가 출발합니다. 뒷창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점점 작아집니다. 은자는 앞을 봅니다. 통영으로 가는 길입니다. 버스 안에서 은자는 생각합니다.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몫까지 떠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몫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과 살림을 독립적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의존이 아니라 존중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뀝니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이 나타납니다. 논밭과 산이 보입니다. 바다가 멀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통영에 도착해서 미리 구해둔 작은 집을 봅니다. 원룸보다 조금 큰 크기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짐을 풀면서 은자는 새로운 루틴을 상상해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시장에 가서 하루치 장보기, 점심은 간단하게, 오후에는 독서나 산책, 저녁도 혼자서 천천히.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입맛을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선택이 자신의 것입니다. 첫날 저녁 혼자서 된장국을 끓여 먹습니다. 예상보다 맛이 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맛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입맛으로 간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민재가 전화를 겁니다. 엄마 어떠세요? 좋아.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지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 서연이 도시락도 싸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은자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적응하겠지. 그런데 장모님 집에서 눈치가 보여서 며칠 더 있기 좀 그래요. 그럼 전셋집 알아봐.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힘들지?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민재의 목소리에서 변화가 느껴집니다. 불평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다행이네. 엄마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전화를 끊고 은자는 창밖을 봅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한 달 후 서연이가 부모와 함께 찾아옵니다. 할머니 여기 예뻐요. 서연이가 작은 집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그치? 바다도 보이고. 할머니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혼자 살 거예요. 민재가 웃으며 말합니다.
서연아, 너는 아직 어려워. 나도 컸어요. 이제 도시락도 엄마가 싸주는 거 먹어요. 지영이가 쑥스럽게 웃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는데 이제 좀 할만해요. 잘 됐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은자는 느낍니다. 이전과 다른 분위기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모인 시간입니다. 다음 날 떠날 때 민재가 말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은자는 아무 말하지 않지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날 밤 일기장 첫 페이지에 씁니다. 바람, 파도 소리, 그리고 내 이름. 은자의 노년은 이제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호칭이 아닌 존중으로, 타인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에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통영에서의 첫 겨울이 지나갑니다. 은자는 새로운 리듬을 찾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기 섞인 바람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서둘러야 할 일이 없으니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은자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새롭습니다. 엄마도 할머니도 담당자도 아닌 그냥 은자입니다. 옆집 할머니와 씨앗을 나눠 심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작은 텃밭이지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혼자 사니까 어떠? 이웃 할머니가 묻습니다. 좋아요. 처음에는 적적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자식들 그립지 않아? 가끔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장독에 담근 김치가 익어갑니다. 햇볕이 좋은 날이면 장독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는 것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혼자 먹는 된장국은 여전히 깊은 맛입니다. 자신만의 간을 맞춰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 짜지도 너무 싱겁지도 않은 딱 자신의 입맛입니다. 봄이 되어 민재가 혼자 찾아옵니다. 지영이와 서연이는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 혼자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민재의 얼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진지해 보이고 동시에 더 편안해 보입니다. 요즘 어때? 좋아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민재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지영이랑 맨날 싸웠어요. 누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그랬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엄마가 왜 떠나셨는지. 은자는 차를 따라주며 기다립니다. 저희는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응. 미안해요, 엄마. 민재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이제 알면 됐어. 지영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서연이를 직접 챙기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됐네. 엄마는 정말 괜찮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 하지만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건 아니더라. 민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짜 외로운 건 사람들 속에서 혼자인 거였어요. 그래. 저녁을 함께 먹으며 민재가 말합니다. 엄마, 가끔 서울 올 생각 없으세요? 왜? 그냥. 이제는 정말 손님으로 모시고 싶어서요. 은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생각해 볼게. 민재가 떠난 후 은자는 해변을 걸어봅니다.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남았다가 파도에 지워집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름이 되어 서연이가 부모와 함께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이틀 머물러 갑니다. 할머니 저 키 많이 컸죠? 그러게 많이 컸네. 도시락도 이제 제가 도와서 싸요.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혼자 하면 힘들까 봐요. 지영이가 쑥스럽게 웃습니다. 서연이가 많이 도와줘요. 이제 우리 팀이에요. 잘했네. 저녁 준비를 함께 하면서 지영이가 말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만해. 아니에요. 진짜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받고만 있었는지. 서로 도우며 사는 게 가족이야. 하지만 한쪽만 주고받는 건 가족이 아니지. 네, 이제 알겠어요. 밤에 서연이와 함께 해변을 걸으며 은자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랑 사는 거 어때? 좋아요. 처음에는 엄마가 계속 화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다행이다.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너는 아직 어리니까 가족이랑 지내야지.
하지만 언젠가는 너만의 길을 찾게 될 거야. 네. 가을이 되어 은자는 원칙을 정합니다. 손녀 방문은 여전히 부모 동반 하루만. 돌봄의 늪으로 다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민재가 전화를 겁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조용히 보낼 거야. 저희가 가도 될까요? 하루만. 네, 알겠어요. 그런데 뭐? 정말 감사해요, 엄마. 갑자기 왜?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은자는 바닥이를 들고 잠시 말이 없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배운 거야. 엄마가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했어요. 추석날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차례상도 간소하게 준비합니다. 함께하지만 은자 혼자 모든 걸 준비하지 않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송편이에요. 서연이가 들고 온 송편은 모양이 조금 이상하지만 정성이 가득합니다. 우와, 잘 만들었네. 엄마랑 같이 만들었어요. 엄마가 이제 요리 많이 배웠어요. 지영이가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많이 늘었어. 은자가 말하자 지영이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저녁에 모두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민재가 말합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원래 가족이었잖아.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영이도 끼어듭니다. 이제는 서로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어떻게 지내실까, 뭐가 필요하실까? 나도 너희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 서연이가 할머니 무릎에 기댑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응, 진짜 가족이야. 다음 날 가족들이 떠나고 은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녁 무렵 해변을 걸으며 은자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의무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씁니다. 바람, 파도, 그리고 내 이름, 그리고 진짜 가족.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영 바다 위로 달빛이 은빛길을 만듭니다. 은자의 노년은 이제 완전히 자신의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호칭이 아닌 존중으로, 타인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빛으로 채워진 시간들. 내일도 바다가 있을 것이고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은자라는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